횡격막이 잘 못 움직이고 뻣뻣해지면 미주신경이나 복강신경총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횡격막이 문제가 생기면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 도구를 활용하면 좀 편해지니까 집에 있으면 좋은 도구를 몇 개를 소개를 좀 드리면, 통증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엄청 지금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로,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많은 치료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된 분도 있겠지만 해결이 안 된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만성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고, 근데 결국에는 답을 못 찾아서 그냥 진통제를 통해서 그 증상을 완화하는 방식으로만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네. 자, 그런 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나요? 지금 체크해 볼 만한 것들은, 실제로 내가 팔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혹은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 관절을 내가 이제 직관적으로 좀 움직이는 거를 좀 과가동 범위,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늘려볼 때, 이제 이럴 때 통증이 특정 범위를 벗어날 때 통증이 좀 과해지거나, 혹은 특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뻣뻣한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그 주변부 어딘가를 내가 만져보고 눌러봤을 때 아픈 지점이 있는가를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찾아진다면 그거는 이제 그 근막의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그 위치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찾아지지 않는 분들은, 아, 그럼 난 근막 문제가 아닌가라고 딱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곳, 그러니까 내 몸통에 가까운 쪽이나 몸통에서 먼 쪽에도 좀 확인을, 한 관절 정도는 좀 이렇게 이동해서 움직여보고 눌러보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과정이 실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조금만 집중해서 내 몸을 움직여보고 만져보고 하면 그 과정 자체도 내 몸을 새롭게 인지하는 과정이 되고 이해하는 과정이 되고,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과정을 거쳐서 좀 내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다면, 이제 그 부분을 결국에 해소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근막을 제가 3개의 단계로 좀 스스로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근막 건강 3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R이 리프레시니까 좀 새롭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 R이 릴리즈고, 이제 세 번째 R이 리셋인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리프레시는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근막을 눌러서 풀어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좀 이제 릴리즈는 스트레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제 길게 해주는 거고, 마지막에 리셋은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 상태를 나한테 다시 새롭게 재설정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눌러야지, 뭐 어떻게 늘려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의 방법을 좀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다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제 근막 건강 채널에 좀 부위별로 올려보고는 있는데, 그때 이 영상들을 이제 보시면 될 텐데, 네. 근데 오늘 이제 아마 간단하게 그러면 소개만 할 수 있을까요? 네네네. 우선은 이제 손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장점이 좀 많습니다. 우선은 손을 이용해서 풀면은 풀 때 이 열이, 마찰열이 좀 발생해요. 그러니까 손끝에 지열도 있지만 이 마찰열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열에 의해서 히알루론산의 점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건데, 지그시 깊게 꾹 깊게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꾹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흔들으셔도 돼요. 이렇게 문지르듯이. 이거는 근육의 결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근육의 결을 따라서도 해주시고, 그거에 크로스로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꾹 누르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어요. 눌러주거나 네. 문질러주는데 문질러주는데. 방향도 이제 그쵸. 근육 결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근육의 결에 직각으로 할 수도 있다.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문지를 때 막 이렇게 넓게 문지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앞통이 있는 그 근막의 지점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를 집요하게 그 부위를 해소하는 겁니다. 이 부위를. 그래서 못해도 10초, 뭐 길게는 한 30초 이 부위를. 다만 이거를 할 때 아픈데 시원해 라는 정도. 아픈데 시원해가 최고로 잘하고 있는 거고요. 시원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좀 자극은 꽤 있어. 그러면 그 정도도 오케이. 근데 너무 아파 라고 할 정도로 하시면 오히려 근막이 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계적 자극을 과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은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내가 이제 팔을 이쪽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이 있겠고, 또 다양한 방향으로 늘려주는 게 좋아서 이쪽으로도 늘려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길게도 좀 늘려주시고,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도 이렇게 전면부도 같이 늘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길게 다양한 방향으로 늘려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운동인데, 결국에 근육 하나, 여기만, 이제 예를 들면 팔만 계속 예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팔을 예전에는 아령을 뭐 1.5kg짜리, 2kg짜리를 들고 이렇게 쭉 드는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재활용을 많이 했다면, 이제 근막 관점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 관절에 관련된 근육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회복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고, 특히 우리 근막이라는 것이 체관을 통로로서 이렇게 다 교차하고 힘이 연결되기 때문에 체관은 안정되는 게 중요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팔이 아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운동은 어깨나 이 견갑 이런 것들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중하부 승모근들이 좀 더 잘 기능할 수 있게 그런 운동들을 더 권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좀 바보 같을 수도 있는데, 요즘 AI가 답을 잘 주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AI한테 나 여기 이런 통증이 있는데 이때 내가 근막 관점에서 보조적으로 해야 될 운동은 어디일까 물어보면 답을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너무 잘해줄 것 같아요. 저보다도 잘해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딘가 추천해 줄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할 그럼 것 그런 운동은 뭐가 있어 했을 때 이제 네. 그런 운동들을 좀 네. 신경 쓸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운동을 왜 추천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메커니즘 뭔지도 물어보고, 혹은 거기 메커니즘에서 여기를 특별히 더 그럼 강화하는 걸 나한테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의료적으로 우리가 AI를 쓰는 건 조심하지만 이런 좀 부분에서는 사실 이미 AI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미 정말 재활 운동이나 뭐 근막 관점 운동에 대한 것들도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서 AI가 정말 많은 걸 알려줄 것 같고, 저도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럼 이 정도면 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막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럼 이제 내가 있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항상 그런 것들을 제 근막과 연관지어서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원장님 채널에 있는 그 이제 이런 부위별로 움직임 영상들, 마사지 영상들이나 스트레칭 같은 거 체크하고. 근막 건강을 이제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손만 이용하면 또 이제 손이 좀 지칠 수 있고, 또 도구를 활용하면 좀 편해지니까, 그래서 집에 있으면 좋은 도구를 몇 개를 소개를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이런 식의 마사지 젤이나 이제 일반적인 젤인 거죠? 마사지 이제 용지. 마사지 젤 찾으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마사지 오일이에요. 마사지 젤의 특징은 제가 이제 이렇게 문지를 때 흡수가 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일처럼 좀 끈적하게 안 남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니까. 예. 약간 그 세럼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오일들은 조금 더 많이 미끄러지고 잘 미끄러지는 게 특징이고, 마사지 샵 갔을 때 오일 마사지 할 때 쓴 그런 것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손을 이용할 때 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쓰면은
기분도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이런 마사지 볼이나 네. 이제 테니스 공이 네. 있으면 좋습니다. 가볍네요, 이거. 예, 이제 이게 좀 실리콘 볼보다는 가벼워서 좋고요. 뭐 EPP 같은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강성은 좋은. 그래서 이거는 보통 등, 허리, 엉덩이 이런 데에 근막을 마사지 해주기 굉장히 좋고, 폼롤러가 좀 넓게 푸는 거라면 이제 이런 마사지 볼은 조금 깊게 풀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저는 이게 등이나 허리, 그다음에 엉덩이 풀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저는 테니스 공이 좀 더 초보자한테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게 조금 더 작기도 하지만 좀 이건 들어가잖아요. 얘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는 자극의 강도가 처음에 좀 낮아요. 근데 낮으니 좀 덜 시원하다고 해서 뭐 좀 더 강한 걸 찾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시작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테니스 공이나 이제 마사지 볼, 이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거나 등에 할 때는 이렇게 뭐 벽이나 땅에 벽이나 바닥에 바닥에 놓고, 예, 그렇죠. 실제로 저 이렇게 하고 있긴 했었는데 네, 아, 그렇게. 제가 쓰는 그 폼롤러는 네, 네, 그 땅콩 같이 생겨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원 두 개 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네, 땅콩볼. 예, 네. 예, 예. 그걸로 하니까 네, 이렇게 예. 일반적인 폼롤러랑 다른 마사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좋은데요? 예, 예. 테니스 공도 나쁘지 않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권하는 거는 이런 이제 나무 괄사봉이에요. 괄사. 괄사, 그렇죠. 와, 아침에도 하고 왔는데. 아, 예, 예. 이 괄사봉 모양은 다양한데요. 네. 저는 이제 보통 이런 새 모양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요 다리, 새의 다리 위치는 이제 요렇게 깊게 눌러주기가 좋고요. 네. 요렇게 깊게 눌러주기가 좋고. 손이랑 완전 다르네요. 다르죠. 네. 압력이 상당히 깊게 들어가죠. 네. 깊게 눌러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새의 머리 부분은 이렇게 문질러 줄 수가 있고, 꼬리 부분은 보통 이런 끌처럼 생겼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런 인대나 뼈 쪽에서 이렇게 좀 우와. 긁듯이 할 수 있어요. 좀 자극이 많이 오시죠? 네. 예. 이런 봉이 하나쯤 있으시면 쓰기가 좋다. 이거 말고도 요즘에 괄사 도구 많이 있는데 네, 그냥 네, 네. 적절하게 이렇게 좀 날카롭거나 그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예. 보통 이제 이런 넓은 걸로 보통 피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네. 여자분들 이제 미용이나 뭐 네. 붓기 제거나 얼굴 네, 네. 작게 만든다고 하면서 네. 이제 괄사를 얼굴에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있죠. 연구가 실제로 있는데, 네. 우리가 얼굴을 자극하면 얼굴이 오히려 흘러내린다,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신데, 연구에 따르면 대개의 임상 연구는 얼굴을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이제 자극하는 게 탄력성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대개의 임상 연구는 그렇게 돼 있긴 해서 괄사는 도움은 되는데, 항상 이제 근막을 다루는 도구 중에 그라스톤이라고 있는데, 이 그라스톤이든 괄사든 너무 강하게 하는 게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뭔가 예. 크게 다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쵸. 특히 출혈이나 이런 근막의 손상 같은 것들이 일으키면 오히려 이제 순환에 안 좋고, 그러면 더 붓고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강도로, 특히 얼굴은 이제 특히 얼굴을 이렇게 잘 문질러주면 내적수액 순환에도 좋은데, 가볍게 로션을 바르듯이 문지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쪽은 너무 강하지 않게 문지르는 게 좋을 것 같고, 괄사로는 이제 그거보단 강하게 누르게 되지만,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자극을 심하게 줄 정도만 아니면, 실제로 오히려 이제 이 아까 기계 신호 전달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런 물리적 자극이, 뭐 얼굴도 마찬가지로 근막이 있는 거니까 이런 기계적 신호가 나쁠 거는 없다. 근데 너무 과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좋습니다. 굳이 뭐 어떤 걸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네. 각자 이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네. 각자 어떤 여건에 맞는 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해진 게, 다른 사람을 마사지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뭐 마사지 할 때 더 신경 쓸 거나 아니면 조심할 게 더 있나요? 실은 이제 마사지를 할 때
고령자분들이 전 항상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혹 전문가들이 물리치료사들도 간혹 수기치료를 하다가 실수로 고령자들의 갈비뼈 늑골골절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서 하는 경우에도. 뼈라는 것이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이제 늑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잘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골절 우선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대방이 염증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풀어주는 것들이 몸을 더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염증이 더 심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뜨겁거나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의 부위들에 내가 근막 마사지를 하는 거는 이제 좋은 선택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것들도 당연히 이제 피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심장에 스텐트 넣으시거나 뇌에 스텐트 넣고 뭐 혹은 부정맥 뭐 시술 같은 거 받으신 다음에 혈전 억제제 먹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똑같은 강도로 근막 마사지를 해도 멍이 잘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멍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실제로 좀 혈종으로 이렇게 피가 가득 차게 되면 오히려 좀 고생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혈전제를 드시고 있는 분을 상대방을 좀 풀어줄 때는 조금 덜 강하게 부드럽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런 거 신경 써서 한번 GPT를 잘 활용해서 네, 도구도 활용해서 맞아요. 한번 해보시면서 과하지 않게 반응 보면서 네, 안전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듣고 나니까 가끔씩 그냥 전문 마사지사 분들한테 마사지를 받는 것도 어떤 분들한테 되게 중요하기도 하겠네요. 저는 마사지를 내가 꾸준히 받는 그런 취미가 있다면 최겸님께서 수면, 운동, 식단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우나처럼. 최근에 추가했죠. 네. 사우나도 잘 해야 된다.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이 사우나처럼 최겸님의 5번째에 이 마사지가 들어가 보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꾸준히 누군가가 만져주는 거, 혹은 내 스스로를 만지는 거, 좀 의미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 또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면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랑하는 사람 네. 또는 가족, 친구 이렇게 좀 그런 관계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서로 이제 풀어주는 것도 마사지 해주는 것들을 삶에 이렇게 가끔씩 아니고 1년에 한 번 아니고 맞아요. 주기적으로 넣었을 때 미치는 영향들이 또 되게 클 것 같아.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아내를 포옹해주는 것도 갑자기 어색해질 만한 또 이런 상황들도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오는 거예요? 잘 포옹 안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하고, 포옹을 이제 뭐 결혼 초반에는 뭐 늘상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전투적으로 지내다 보니 포옹이라는 게 없다가, 저도 나름 근막 공부하는 사람이니 아내의 몸도 만져줘야 되고 또 안아줘야 되고 이제 접촉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결심을 딱 했는데, 가서 막상 이렇게 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안 움직여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갈등은 없는데, 심리적 장벽은 없는데 제 스스로 안 하던 행동이니까, 그래도 이제 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안아주자 하고 이제 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쉽더라고요. 안아주고, 그 안고 좀 꽤 오래 있었어요. 뭐 1분 정도 이렇게 잠깐 안고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큰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거 근막 건강에도 좋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은, 근데 요런 게 자꾸 만지는 것까지 연결되고, 저도 이제 아내가 체하거나 뭐 여기 아프다 하면은 실제로 집에는 주사가 없으니까 손으로 많이 해주거든요. 아까 뭐 보여드린 뭐 괄사봉이나 이런 걸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실제로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옥시토신의 영향도 있을 거고 되게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자율신경계도 있겠네요. 예, 제가 이제 자율신경이 참
저도 근막과 이 정도로 이제 연결이 돼 있구나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좀 놀랄 때도 많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자율신경은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긴 하나 아, 그래요? 예. 이것도 아직 밝혀진 게 많지 않다? 네. 아. 아직도 실은 그 뇌과학자들은 가장 그래도 미지로 남겨져 있는 게 이제 자율신경의 작동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자율신경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지만 결국에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이 신경계는 결국에 불수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내부 환경, 내부 장기의 기능들을 스스로 조절하는 신경계통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신경계통이다 보니까 고장날 수 있고 기능을 잘 못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분명히 증상적으로는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세계가 합의한 학술계가 합의한 프로토콜은 현재는 없어요. 보통 대증적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장 쪽에 가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내가 수도 없이 빨리 뛰고 이렇게 심경진 때문에 힘들고 이런 분들은 뭐 그런 심박수를 떨어지게 하는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소화를 하는 쪽에 신경계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증상이 생기는 분들은 뭐 그런 증상을 완화하거나 불안도를 떨어뜨리는 약을 쓴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자율신경을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현대의학이 아닌 영역에서는 구조로 좀 접근해오는 흐름들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저도 그런 흐름 속에서 근막을 공부하다 보니 근막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자율신경 그리고 이제 내부 장기에 대한 신경 영역들을 근막 접근법으로 치료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저도 근막으로 들었지만 거기까지 만나게 돼서 이제 저도 내부 장기에 대한 부분이나 자율신경에 대한 거를 근막 접근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근막 문제 때문에 자율신경계 문제가 생기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나요? 근막은 우리가 몸 전체를 싸고 있다라고 했을 때 몸통 혹은 뭐 이런 사지에 근육 바깥을 싸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안쪽에 있는 장기들도 근막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 뻣뻣해지면 이게 내부 장기를 싸고 있는 이걸 이제 포장근막이라고 하는데 장기를 포장하고 있는 근막까지의 기계적 압박이 이제 연결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는 우리 내부 장기들이 몸통 안쪽의 몸통 내측 벽에 근막성 조직으로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횡격막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횡격막 밑에 간이 인대나 근막성 결합 조직으로 붙어 있거든요. 횡격막이 붙어 있다고요? 횡격막 밑에 있다. 간이. 네. 그리고 그 앞에 위가 네. 또 그런 결합 조직으로 간 앞에 붙어 있고요. 네. 마치 이게 우리 프라모델 조립하듯이 해부학 그림이나 사진 책을 보면 그렇게 차곡차곡 장기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마치 접착제 마냥 근막성 조직들이 전부 붙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석류 있잖아요. 석류 안에 있는 네. 알갱이가 장기고 네. 석류 그 안에 그렇게 알갱이를 싸고 있는 것들이 네. 근막 같은 느낌인가요? 맞네요. 정말 그 비유처럼 또 뭐 이런 오렌지가 있으면 네, 오렌지 안쪽도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최겸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미줄 같은 망이 근육 사이사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 안쪽까지 이제 다
장기 사이사이에. 사이까지도 연결이 돼 있고. 아, 근막이 단순히 이렇게 피부 바깥에 있는 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이미지인데 네, 안쪽에도 그런 것들이 다 근막으로 예. 와이어가 이렇게 잡고 있다. 그쵸. 혹시 베놈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 안에 있던 어떤 베놈이라는 네. 어떤 정체가 변신을 할 때 안쪽으로부터 쭉 나와서 전체를 덮는데 이게 안쪽까지 덮여 있으면서 바깥쪽까지 다 덮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근막이 바깥만 덮는 게 아니라 안쪽까지 이제 다 연결되고 네. 덮여 있어요. 이거를 근막에 장기가 매달려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파셜 앵커리지라고도 이제 말하는데 외부의 근막이 수축을 하게 되면 내부의 장기들까지 우리 아까 텐서그리티 모델에서 이렇게 당겨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당겨지는 것처럼 바깥이 과도하게 당겨지면 내부에도 당연히 근막에 어떤 장력들의 차이가 생길 거고 이제 그 장력들의 차이가 일부 혈액의 흐름이나 일부 신경의 흐름들을 방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교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혹은 또 제가 왜곡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나 흐름을 왜곡하거나 방해하면 이제 장기에 조금씩 기능의 이상들이 좀 누적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계에 네.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 맞아요. 이건 보통 어떻게 일어나요? 이게 저희 골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허리뼈죠. 네. 허리뼈고 요추고 이게 이제 장요근이고요. 그리고 장요근이 얘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장골근, 네. 그다음에 대요근을 합쳐서 이제 장요근이죠. 요게 이제 우리 이제 내부라면 여기 척추뼈 앞쪽으로 교감신경 줄기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골반 기저근이 있고요. 요 앞에 뭐 방광 혹은 자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놓여 있을 거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장. 네. 그다음에 소장, 위가 있고 요 위를 이제 횡격막이 덮고 있고 여기 이제 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횡격막이 이렇게 있으면 횡격막 바로 밑에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대동맥이 있는데 그 대동맥 앞쪽으로 네. 복강신경총이라고 해서 아. 거의 여기를 지배하는 지휘자 같은 자율신경계가 하나 글로 나와요. 복강신경총. 예, 복강신경총. 이거랑 미주신경은 어떻게 달라요?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이고 이 복강신경총은 교감신경계인데요. 미주신경을 잘 물어보신 게 미주신경도 비슷한 경로로 그 구멍으로 나와요. 아. 그러니까 여기 횡격막이 있으면 네. 복강신경총도 여기 있고 미주신경도 그 횡격막 지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게 장에서부터 뇌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부교감신경 라인. 부교감신경 라인인 거고 복강신경 총은 장에도 가는 교감신경계인 거죠. 예. 그래서 복강신경총과 미주신경이 네. 전부 이제 이 들어올 때 통과하는 일종의 그 톨게이트가 횡격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횡격막이 잘 못 움직이고 뻣뻣해지면 미주신경이나 복강신경총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톨게이트에 뭐 정체되거나 사고 난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특히 또 요 앞에 교감신경 줄기도 이렇게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교감신경 줄기도 실제로 이제 여기에 있는 장기들의 영향을 주니 특히 이제 흉추에 있는 교감신경 줄기들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영향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을 나눴던 거시적 의미에서의 이 척추 정렬이 안 좋으면 당연히 기계적 과부하들이 스트레스들이 누적되면서 요 경로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요근 같은 게 너무 뻣뻣하게 수축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횡격막, 골반 기저근, 복직근, 장요근, 척추 기립근, 이제 길게는 내전근까지 해서
그걸 우리가 코어라고 부르잖아요. 이 코어라는 게 제대로 이제 기능을 못한다. 근막이 뻣뻣하든 근육의 힘이 떨어지든 그러면 과도하게 횡격막이 일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횡격막이 너무 일을 안 해서 뻣뻣해진 상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흐름을 방해하겠죠. 그러면 이 코어의 기능들이 나빠지거나 앞에 복직근이 뻣뻣해지면 횡격막이 문제가 생기면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 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근막이 뻣뻣해졌을 때 내부 장기로 가는 직접적인 그런 혈류의 영향도 있을 거고 이 내부의 근육 근막들이 연결돼 있으면서 거기서의 땡기는 문제들 때문에 이 신경이 직접 미주신경이나 복강신경총이 직접 눌리는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도 중요하지만 흉추도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유튜브 영상에서 장요근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사실 장요근은 우리가 뭐 움직임으로서만 이해하고 있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장요근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장요근은 이제